하단 녹산선 건설공사 2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1차 입찰과 달리 조건을 완화해 2차 입찰이 개시됐지만 시공사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중심 정책을 넘어서기 위해선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초고령 인구가 밀집한 서구에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도서관이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만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서구 명지 신도시를 관통하게 될 하단 녹산선 건설공사가 2차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첫 입찰에서 공사에 나서려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는데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입찰 조건을 완화했지만 참여 업체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건설공사 2차 공개 입찰이 개시됐습니다. 이번 입찰은 기존 1차 입찰보다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시공실적 심사에서 최근 10년간 지하철 공사 6.4km 이상 실적을 유지하면서 교량 공사 실적은 8.3km 이상에서 5.8km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입찰에는 참여 업체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차 입찰에서는 중견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2차 입찰에도 참여 업체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약 지반을 지나는 구간 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아 1조 2,800억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반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인근 부전 마산 복선 전철에서 지반이 붕괴됐고 사상 하단선에서는 15차례 싱크홀이 발생해 하단 녹산선 역시 공사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아야 하는 턴키 방식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입니다. 예산이 확대되는 한편 설계와 시공 발주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참여 업체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하단 녹산선은 사하구 하단역에서 을숙도를 지나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녹산 국가산단까지 11개역 13.47km 구간입니다. 이 중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는 3개역 2.3km 구간은 지하에 건설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중심 정책을 넘어서기 위해선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시민운동 단체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단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43%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구상을 6대4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보장을 위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뒷받침할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위상 강화와 부산 이전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분산된 해양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2차 관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해양 전문부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기능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전에 우리가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을 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해수부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지는 국정과제가 추후에는 좀 더 발표될 필요 있지 않겠는가. 이들은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기초예술 육성, 지방시대위원회 격상 등도 제안했습니다.
기초예술 분야를 좀 강화하고 좀 육성하는데 문화예술 정책이 좀 이렇게 좀 집중이 되면 좋겠다. 사실은 좀 산업 육성으로 좀 편중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보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초예술 육성에 대한 정책을 촉구한다라고. 부산시 역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미래와 직결된 국정 과제를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마련해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전국 광역시 중 부산은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서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데요. 이에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이 스크린 화면에 공을 던집니다. 풍선이 터질 때마다 점수가 올라갑니다.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얼굴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서구가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가상현실 스포츠실입니다. 직접 해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도 가니까 조금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다가 보면 잘할 것 같는데 자신감 생겨요.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동작 감지기를 통해 양궁이나 사격 등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융합교육 등 콘텐츠가 130여 종이나 됩니다. 서구는 구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에 노인을 위한 한방진료실도 최근 개소했습니다. 지역 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이나 통증 관리에 대한 한방의학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방진료실은 침이나 부항 등 전통 한방 처치를 비롯해 만성질환 관리나 체질 상담, 한방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서구 보건소는 보건소를 찾기 힘든 중증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한방 진료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지대 삼복도로변 등에 사는 주민을 위해 주 2회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찾아 한방 진료와 상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서구 노인복지관의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매주 화, 목요일 운영하고 서구 보건소의 한방 진료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바다와 책이 만나는 창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도서관이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만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오염된 해저왕국을 탐험하며 해양 생물을 구하는 실감형 콘텐츠입니다. 쓰레기들을 수거한 뒤 한글에 맞는 블럭을 올려놓자 생태계가 되살아납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양 문화와 역사, 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18,000권의 서적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 도서관이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만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락날락은 부산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형 학습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른들을 위한 일들은 많습니다만 자라난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또 바다에 관한 상상을 키워주고 하는 이런 시설은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문화적인 상상력을 키워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그런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해양도서관 조성은 지난해 5월 공익재단 바다의 품에서 5억 원을 기부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부산 89곳의 문을 연 들락날락은 올해까지 모두 107곳이 문을 열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7월 부산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 수입은 2.5%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수출은 선박 242%, 전기 전자제품은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7월 부산 무역 수지는 2,500만 달러 적자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부산 남구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2026년 완공 예정인 꿈나무 지원 복합센터 건립 관련 4억 원과 대연 파크푸르지오 일원 300m 규모의 우수관 정비 사업에 2억 원입니다. 박 의원은 부산 남구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인당 1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입니다. 가게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소비 쿠폰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고려인 동포, 유학생 등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사회재단인 풀뿌리 희망재단은 세금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를 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이번 중앙정부의 정책에 차별과 배제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쿠폰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받아 이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함께 회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60여 명이 참여해 4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모인 기부금은 천안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생필품과 식자재 구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풀뿌리 희망재단은 이주민, 노동자, 동포, 유학생 등 차별과 배제의 나의 소비 쿠폰의 일부를 나눔으로 연대하는 함께 회복 공익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 시민 약 60여 명이 4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또 이번 캠페인을 통해 2차 민생 소비 쿠폰 지급에는 이주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8월 18일은 정부와 농협이 정한 쌀의 날입니다. 최근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밀가루나 설탕을 대체한 이색쌀 가공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빵과 잼, 요구르트까지 엄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장 안이 고소한 빵 굽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밀가루를 쓰지 않고 100% 가루쌀, 바로미2로 만든 빵입니다. 바로미2는 농촌진흥청이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벼 품종으로 이곳에서는 직접 재배한 가루쌀로 10여 종의 다양한 빵을 만들어냅니다. 오셔서 하나를 시식하시면 구매를 많이 하시고 구매를 하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택배를 보내줄 수 있는. 먹어보니 속이 편하고 그 다음날 먹었는데도 딱딱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많이들 하세요. 설탕 대신 쌀 조청을 넣어 만든 라이스잼도 인기입니다.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넣어 만든 두 가지 잼은 장기간 보관해도 쫀득함이 유지되고 빵이나 튀김류와도 제법 잘 어울립니다. 잼의 당도는 일반 잼과 비슷하지만 쌀 조청이 들어가 좀 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직접 재배한 유기농 안석 토마토 하고 지역쌀로 만든 쌀 조청으로 만들어서 깊은 단맛과 향이 나는데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쌀은 요구르트로도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농진청에서 개발한 식물성 유산균을 기술 이전받아 쌀 요구르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식물성 유산균을 우리 쌀에 접목해 만든 것으로 100% 순식물성 요구르트입니다.
일반, 망고, 블루베리 세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쌀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쌀은 일반 식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재로도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식사용에서 벗어나 한층 다양하고 기능성을 갖춘 가공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통 주식에서 건강 간식과 대체 식품으로 변신한 쌀. 농촌진흥청은 이런 시도가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수집한 1,500장 이상의 LP를 지역사회에 기증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좋은 음악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이곳엔 LP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660여 장의 LP를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한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바로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 40여 년간 수집해온 수많은 음반들을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한 겁니다. 아버님께서 음반이나 그 사이사이 책갈피나 이런 데다가 요거는 어떻게 들어라 하는 설명까지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들이 다 하나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아버님을 그때 그 순간 만나는 것 같고 이 소중한 거를 저 혼자만 좋다고 즐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증한 LP 가운데에는 명반도 많고 장르도 다양합니다. LP를 감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음악 칼럼니스트의 클래식 강연에 활용되며 갓 태어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데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기증해주신 그 LP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서리풀 뮤직 라운지 클래식 강연과 함께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와서 감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증 소식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따금 전하는 인사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꼈다는 김 씨. 현재 일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도 자신을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음반을 기증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지브리 음반들을 우리들 많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서 여기다 자기도 좀 기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중한 음반들을 지역사회에 내놓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 마치 아버지가 이 공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길 바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하고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이 투쟁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기 서리풀 라운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 음반이 다 옮겨지게 돼서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버님께서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우리 사랑을 주제로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사연 공모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10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4명의 사연은 오는 11월 29일과 내년 2월 28일 드론쇼를 통해 소개됩니다. 강서구가 민선 8기 3년간 추진한 주요 사업 중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합니다. 강서구는 민선 8기 주요 성과 20개 중 구민이 가장 공감하는 사업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사업에는 다람쥐 버스 도입과 낙동 아트센터 건립, 파크 골프장 확장, 신호동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는 설문 결과에 따라 주민 선정 8대 사업을 발표하고 선정된 사업은 향후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빛을 받으면 스스로 살균 능력을 재생하는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구리 기반의 광촉매를 활용한 건데 병원이나 공공시설, 생활용품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기 버튼 위에 반짝이는 투명 보호필름. 코로나19 당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에 부착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거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항바이러스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가 중앙대 남인호, 서울대 한정우 교수팀과 함께 구리 기반의 광촉매를 활용한 고성능 항바이러스 고분자 소재를 개발한 겁니다. 연구팀은 구리 산화물의 화학적 상태와 원자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원자 수준에서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한 구리 산화물 광촉매를 개발해 태양광이나 실내 조명 같은 가시 광선만으로도 스스로 항바이러스 성능을 재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구리 필름은 공기 중의 수분과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항바이러스 기능성을 잃게 됩니다. 이 기술은 태양광, 실내광에 포함된 가시광선을 이용해 구리의 활성을 회복시켜 장기적인 항바이러스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광촉매를 실리콘과 폴리프로필렌, 에어필터 등에 적용한 결과 1시간 안에 바이러스 99.9% 이상을 비활성화하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 3주 이상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없었고 인체와 환경 안전성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구리의 어떠한 구조적 특징이 장기간의 바이러스 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 공공시설, 개인보호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지난달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명지 신도시의 오랜 수건인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가 유찰되었고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